안녕하세요. 오늘 공법입문 5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그 헌법의 기본권을 살펴보면서 이제 10조,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뭐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헌법의 이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헌법을 뜯어보면 맨 위에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그 인간의 존엄성을 그러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헌법 11조에 있는 평등의 원칙입니다. 10조와 11조는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관련된 판례도 엄청 많고 또 계속 그 중요한 판례들이 생산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문보다도 가장 그 어떤 근본이 되는 그러한 조항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조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조와 11조는 잘 알아두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조를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자, 법조문만 마냥 보면 11조 한번 보세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됐습니다.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법 앞에. 예. 그리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11조는 이렇게 어떤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실현해야 되느냐? 법 앞에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법 앞에 평등하도록 기본권을 실현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 11조는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근간이 되는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인 그런 기초는 평등권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 앞에 평등한 것이죠. 그 뭐 여기서의 법이 뭐 성문법만이겠습니까? 뭐 다 사회를 주의로 하고 있는 뭐 관습법, 뭐 그 조리,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러한 법 앞에 판례법이라든가 관습법이라든가 조리라든가 성문법은 당연한 거고 이러한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절대적인 평등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얘기하는 그런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적 평등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그건 차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합리성 또 그리고 정당성 이런 부분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11조의 기본이 되는 이념인 것이죠. 그 사실상 여기 평등의 원칙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독일의 헌법 1조입니다. 근데 평등의 원칙은 프랑스 헌법 1조예요. 여기 규정을 했지만 프랑스 헌법 1조는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의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의 평등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큼 중요한 조항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평등하다고 해서 절대적 평등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평등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그 헌법재판소가 보통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평등의 원칙을 심사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좀 계속 판례로 이제 살펴볼 것이고 일단 헌법재판소가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 평등의 원칙을 심사하는 기준에는 일단은 그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요. 수단이 적정해야 되고 또 피해가 최소화되고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이렇게 5가지를 심사의 기준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판례로 이런 5개에 대한 판례를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여기서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그러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러한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등의 원칙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남자와 여자의 평등의 문제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떠한 또 근로에서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러한 정규직, 비정규직, 뭐 이런 차별의 문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항이 바로 평등의 원칙입니다. 이 평등의 원칙이 우리 헌법에서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판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헌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헌법에서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 3가지 등이란 조항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얘를 우리가 이제 예시적인 규정이냐 아니면 열거적인 규정이냐 즉 예를 들은 것이냐 아니면 예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사항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것은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 요즘 다문화 많은 이제 국제 결혼도 이루어지면서 이런 그 인종에 대한 그러한 차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다양하게 이 기준을 그래 뭐 또 그 장애라든가 또 아니면 연령, 뭐 지역 이런 차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은 이제 그 헌법 개정안이 폐기됐지만 당초 거기에 그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그리고 인종, 지역 뭐 이런 걸 다 포괄하는 이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헌법 개정안이 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제 결혼도 많아지고 또 우리나라의 그 지역 감정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조항들을 헌법에 담자는 것인데 담든 안 담든 대부분 이제 학자들은 우리 헌법 지금 현행 헌법에 있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에도 다른 사항을 가지고 평등의 원칙을 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북한 우리가 언뜻 봤을 때 북한 헌법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북한에서는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평등의 원칙에 대한 부분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65조를 한번 보세요. 북한헌법 65조에 보면 65조죠. 65조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헌법은 국민은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한헌법하고 우리 헌법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 헌법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합리적인 그런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갖는다.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정만 봤을 때는 북한의 평등의 원칙은 뭐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 가지니까 절대적 평등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 법 앞에 평등한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 북한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앞에 평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니까 법 앞에 평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북한은 법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갖는 이런 쪽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북한법을 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례상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성별에 의한 차별이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별이니까, 성별, 종교, 성별이니까 성별에 의한 차별은 많이 있었어요. 특히 남자와 여자의 문제. 근데 남자와 여자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바로 군대의 문제였죠. 군대의 문제였는데, 기존에, 지금은 이제 사라졌죠. 그 이전에 공무원 시험을 보든 무슨 공공단체 시험을 보게 되면 제대한 남자들한테는 뭐 가점에 5점 또는 3점 이런 점수를 가점을 더 줬습니다. 뭐냐면 남자들은 군대에서 예를 들어 3년 동안 공부를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5점, 또 그리고 이제 보충력을 갔다 오면 3점, 뭐 군대를 하나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은 0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군대 가산점 제도가 있었어요. 이래서 남자들이 아무래도 가점이 공무원 시험에서 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고 했으면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입장이긴 했어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었죠. 물론 이제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그 기간에 열심히 더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제대를 했던 남자들에게 가산점 주는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실제적인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 라고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병역 면제자, 뭐 같은 남자라도 병역 면제자, 병역 보충자, 그리고 현역 제대자, 이 간에 그 5점, 3점, 제로, 이 간에 평등에 이렇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또 신체 건장한 남자하고 또 건장하지 못한 신체에 질환이 있었던 그런 남자와의 또 실질적인 그러한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남녀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남자들 간에 신체가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간에 그러한 차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위헌 판정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한 가산점 제도는 없어요.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해서 가점을 주거나 하는 제도는 지금은 없어졌죠. 평등의 원칙이 어긋나니까. 그리고 기존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호주 제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 집에 이제 가장인데 이 호주 제도는 남자만이 호주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면 그 아들, 그 부인이 호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중에 남자가 있다면, 남자가 막내라도 그 남자가 호주가 되는 그런 호주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호주 제도에 대해서는 그 근대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고, 여성을 어떻게 보면 종속적으로 더 낮은 그런 종속적인 개념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견 견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호주제는 뭐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온 제도다라고는 했지만 유림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나 그 여성 단체에서 그런 가부장적인 전 근대적인
그런 제도다. 또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다. 라고 해서 지금 호주 제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호주 제도가 없어졌죠. 그리고 이런 이제 종중에서도 그런 이제 우리 이 평등의 원칙은 남녀 간의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됐었는데요. 종중에서도 기존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에서 원래 기존의 그 종중원들은 성년인 성년인 남자만이 종중원이었어요. 남자만이 종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자들만이 제사 참여하고 남자들만이 종중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런데 이것이 대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2005년도에 이렇게 후손들 중에 남자만이 종중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개념이다. 이제는 성년이 되면 남자든 여자든 모두 종중원의 구성원이 된다. 라고 하는 그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즉, 상식에 합당하다. 이렇게 대법원이 2005년도에 판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중이 만약에 여성 종중원들을 빼고 결의를 한다? 그것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여성 종중원들도 이제는 정당한 자격이 있어서 안내도 해야 되고 그 종중에 참여하도록 통지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같이 그 종중의 모든 대서사를 여성 종중원들도 이제 포함이 돼야만 그 종중의 결의가 하자가 없게 되는 그런 결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는 남자들만 종중회의 참석을 하고 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때는 여성 종중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항상 그런 거죠. 그래서 여성 종중원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종중원으로 이제는 참여가 돼야 된다. 이런 사회적으로 많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종중에 대해서도 옛날에 공공기관에서 일상분당할 때 사실상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종중의 재산을 분배를 할 때 이 종중원들을 이게 왜 그런 판례가 나오느냐면 종중 재산을 보상을 받아서 이걸 배분할 때 결혼한 딸 성인 남자들은 그대로 제대로 분배를 했는데 결혼한 딸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딸 이렇게 해서 딸들한테는 차별을 주거나 아니면 재산 분배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여성분들이 시대도 달라졌는데 이 출가했다고 해서 결혼 안 했다고 해서 남자 종중원들과 차별을 두고 하는 부분들이 이것이 우리 남녀 평등이 위배된다 라고 해서 계속 제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는 여성 종중원들도 재산 분배에 하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그러한 차별이 아닌 한 이제는 그 종중 재산에 있어서 차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대법원 또 헌법재판소의 판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종중제도 이건 이제 종중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그러한 이제 관습법은 이게 관습법이었어요. 사실 종중에 대해서는 관습법이었는데 이 관습법을 이제는 남자만 참여하는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그 종중의 그 관습법은 이제는 효력이 없다, 무효다 라고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대신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차별,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 참여도 아니면 어떤 기금 출연 이런 걸 가지고
약간의 서로의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차별은 뭐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등 분배, 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차등의 분배가 이게 성별을 두고 많은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무효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하급 판례는 그 남자 종중원들은 뭐 3,800만 원 배당을 하고 분배를 하고 뭐 여성 종중원은 뭐 1,500만 원씩 뭐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 그 정도의 차이 뭐 3,800, 1,500 뭐 요 정도의 차이는 뭐 일부 인정한 판례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성 종중원들을 어떤 분배해서 아예 안 준다든가 아니면 그 차이가 너무 크다든가 아니면 여성 종중원들이 그 아예 회의에 결의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가 뭐 하는 것들은 이제는 어떤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을 거요. 또 합리적 차별, 성별의 차별을 평등의 원칙에 위배해서 무효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례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이런 판례들이 이제는 관습법으로 있었던 종중원에도 이제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그 종중의 재산 분배에 있어서 여성들에게도 합리적인 그러한 차별이 아니라 아예 안 준다든가 또 아니면 그 차별이 심하다든가 하면 그 무효가 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기존에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 관련해서 뭐 아버지의 성만 따르게 했던 거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아버지의 성만 따르게 했던 거 이건 남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부부가 합의한다면 엄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따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는 사회가 남녀 평등 실질적인 남녀 평등을 실현하도록 지금 모든 사회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 11조에 있는 평등의 원칙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남녀 성별의 판례는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더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에 의한 차별 누구든지 성별, 우리나라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종교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제 그 종교의 어떤 석가탄신이라든가 아니면 크리스마스 이럴 때 다 똑같이 휴일로 시정해서 그걸 기념하잖아요. 만약에 뭐 석가탄신일만 예를 들어서 쉬고 크리스마스는 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차별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인구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양대 종교의 그러한 휴일로 지정해서 기념을 국가는 차별이 없이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죠. 종교에 의한 차별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에 의한 차별은 뭐 지금 사실상 판례에 뭐 이런 건 있었어요. 그 사법시험 1차를 뭐 일요일에 시험하게 돼 보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그 교회를 가야 되니까 시험에 응시 못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헌법 소원도 하고 했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합리한 차별은 아니다라는 판례는 좀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제 그 고등학교나 이런데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그런 그 교단이나 이런 데서 학교를 설치했는데 여기에서의 그 학교 설립인가 종교재단에 의한 학교 설립 이런 것들은 또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차별은 아니다 해서 지금 종교 단체가 설립한 학교들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에 의한 차별은 우리 뭐 그렇게 뭐 반응을 안 해요. 정부가 그 종교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차별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또 헌법이 성별, 종교 또 사회적 신분은 뭐 사실상 그렇게 사회적 신분이 뭐 이건 전 근대적인 그러한
사회에서 어떤 신분에 따라서 계급이 나눠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양반, 중인, 뭐 상인, 뭐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러한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신분적 계급에 의해서 뭐 차별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현대 들어오면서 지금 뭐 상인, 중인, 뭐 양반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신분적, 사회적 그런 신분적 계급에 의한 그러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회적 신분이라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걸 인정했냐면, 사회적으로, 사회에서 장기간 그 사람이 점하고 있는 지위로서, 그리고서 사회적 평가가 수반되는 그런 후천적 신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신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장기간 어떤 누려고 있는 그런 지위, 그러한 지위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받는 그런 지위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뭐 무슨 뭐 재벌 가문, 이것도 뭐 인정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 예를 들고 있는 것은 바로 전과자들입니다. 전과자. 전과자는 사회적 신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왜냐면 상습범과 같이 전과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 헌법에서는 그런 상습범들에 대해서는 누범이라고 해서 좀 더 그러한 이제 형벌을 좀 더 가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35조에 보면 누범이라고 해서 금고 이상 형을 받고 3년 내에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또 받아요. 이게 누범이 된 거예요. 누적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때에 이제 더 두 배까지 가중해서 형벌을 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했냐면,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상습범과 같은 전과자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형법에 가중처벌하는 그러한 것은 상습범이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범죄 예방을 범죄 예방을 막기 위해서 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 신분에 의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상습범, 즉 전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신분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뭐 이런 건 그런데요. 예를 들기 좀 못한데, 사실상 나중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사실상 이런 게 조금 평등의 원칙에 좀 위배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국가 유공자들, 이 유공자들은 그 당사자에게 주는 혜택이 있고, 그 배우자라든가 자녀들에게 주는 혜택들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 보고 봐도 아까 이제 제대군이 전체에 주는 건 위헌이지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지만, 유공자들, 이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순직자, 그리고 순직자와 공상자 뭐 해서 차별이 있었는데, 기존에 순직자라든가 뭐 공상자, 또 다친 사람들, 이 다친 사람들에 대한 배우자, 자녀까지 다 공평하게, 다 균등하게 뭐 10%의 가산점을 준다,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한 국가 요공자 선정에 있어서의 그러한 원칙이 그러한 가점 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공상자, 부상당한 사람의 본인 말고 부상당한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까지 과도하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평등권을, 일반 공직 시험 보는 사람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이 가산점에 대해서는 좀 달라요. 가산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당사자, 순직이나 공상자, 당사자, 그리고 순직한 배우자나 자녀, 순직한
여기는 이제 10%씩 줍니다. 근데 부상당한 사람들의 당사자 말고 부상당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여기는 10%가 아니라 5%, 뭐 이렇게 차별을 두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가 유공자, 여기서도 그런 합리적 차별을 두어라. 왜냐면 당사자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순직한 사람들의 자녀라든가 배우자한테 가산점 주는 건 좋은데, 다친 사람의 당사자가 아닌 부인이나 배우자나 자녀에게까지도 높은 10점의 그런 가산점을 주는 것은 과도하게 침해한다 라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가산점을 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평등의 원칙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런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세금 같은 경우가, 이게 만약에 이제 원래는 각자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부부는 같이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것도 이제 보면 원래 각자 세금을 가격을 매기는 것인데, 부부가 있다고 해서 합산해서 매기게 되면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안 내도 되는데 일정 부분 넘으면 일정 부분 아래는 예를 들어 6억 이하면 세금 종부세를 안 내요. 근데 합쳐버리면 6억이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이 부부 합산제는 어떻게 보면 결혼했다고 해서 세금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와 결혼하지 않은 부부, 또 아니면 뭐 결혼했지만 실질적으로 관습법에 살고 있는 사실혼 부부들,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결혼을 했다고 해서 세금이 더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죠. 즉 결혼한 합산을 해서 계산한다면 세금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안 내도 낼 세금을 낸다고 한다면, 결혼했기 때문에 세금 더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안 한 사람들과 또는 사실혼 부부, 이런 사람들과의 차별성이 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부세는 그래서 이제 그 조항은 폐지가 좀 됐습니다.